자, 2021년 7월 20일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수밴드 전략입니다. 강해요. 안 빠져요. 예전에 비하면은 이거는 세 발의 피? 정말 안 빠집니다. 이렇게 흔들리면은 예를 들어 그러는 척이라도 하면서 지수가 한 3%씩 4%씩 빠져줘야 되는데 뭔 놈이 시장이 이렇게 강한지 누가 위에다가 꿀단지를 위에다 발라놨나봐. 위에다가 예전에는 그렇게 안 올라갈 때는 바닥에다가 꿀단지를 발라놔갖고 올라가질 않더만 이제 내려오질 않아. 물론 내려오자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흔들어주면 우리나라 시장도 좀 흔들어주면서 좀 변동폭을 좀 키울 수 있게, 그래야 종목들이 빠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빠지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종목도 예를 들어서 한 20% 빠지면 10에서 20% 또 올라가요. 안 빠지니까 안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좀 떨어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델타 변이라는 그런 이제 핑계거리로 시장을 흔들라 그랬잖아요.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도 거기에 그냥 속아가지고 그냥 같이 흔들어주면 참 좋을 텐데, 요놈의 미국 선물하고 유럽 선물이 장중에 나스닥 다우 유럽 선물이 플러스가 나는 바람에 우리나라 시장이 빠지다마다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아싸리 그냥 차라리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그냥 강하게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럴 것도 아니면 애매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차라리 아예 강하든가 아니면 차라리 오늘 또 빠져주는 게 좋아요. 뭐라고요? 차라리 빠져주는 게 더 좋습니다. 이유는 진폭을 만들려면 땅을 깊게 파야죠. 그쵸? 땅을 깊게 파고 천장을 높이 하면 좋긴 좋은데 천장은 지금 제한되어 있으니까 차라리 밑을 땅을 파면은 공간이 생기죠. 그러면 차라리 주식을 매매하기 더 편해지는데, 요놈들이 오늘도 안 빠지고 어설프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 나스닥도 그렇고, 그럼 또 저항에 걸려가지고 또 종목들이 또 비리비리합니다. 그래서 아예 강할 거면 차라리 그냥 세게 올라가든가 아니면 한 번 더 빠지든가, 그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 자꾸 기어 올라가는 거 보니까 오늘 미국 시장이 그러면은 좋은 쪽으로 사고 칠라나?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사고 친다는 얘기 뭐예요? 오늘 차라리 이럴 거면 폭등으로 나오면 되는데, 이게 나스닥 지수가 우리나라 시장 끝났다고 아주 그냥 아까는 약세를 보이더니 이제 0.64까지 반등 나오는데, 물론 이거는 저녁에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자꾸 올라가 이거는. 고만 가라. 자, 이렇게 해서 미국 시장은 차라리 강할 거면 강하게 올라가 주는 게 낫고, 약할 거면 한 번 더 빠져주는 게 좋지, 오히려 어설프게 반등 나오면 재미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시장 폭락이 없기 때문에 별 흐름은 없겠지만 차라리 그냥 한번 흔들어 놓고, 우리나라 시장도 어차피 빠져봤자 빠질 놈들만 빠져요. 안 빠진 애들 때려 죽여도 안 빠집니다. 그렇게 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약간의 충격요법, 그래서 낙폭과대 인식으로 한 그 반등세를 오히려 노리는 게 유리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축구로 따지게 되면 2골 먹히고 5골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전법으로 가면 되는데, 이게 지금 애매하게 지금 오늘 미국 시장 어설프게 반등 나올까봐 또 그게 또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반등 나오면 우리나라 시장도 어차피 빠지지도 않겠지만 종목들이 또 가는 것만 가고, 예를 들어서 여름수에 줘갖고 최근에 급등했던 신일전자처럼 가는 놈만 가고, 원전 테마주 이렇게 가는 놈만 가고, 이런 식으로 가면 또 재미없잖아요. 또 갈 거면 좀 다 같이 좀 순환매가 가져야 되는데, 어쨌든 또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음식업종, 엔터주는 게임주와 엔터테인먼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벌써 2주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쪽 애들이 괜찮아 보여요. 그쪽 애들이. 자, 그래서 지수는 박스권이다 느낌인데, 3200 지지되면은 여전히 강한 시장 유지가 됐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자, 두 번째, 오늘의 대형주 2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도 별거 없었어요. 자, 먼저는 GS입니다. 어제 유가가 폭락을 했죠. 유가 폭락의 영향에 따라서 지금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떨어지니까, 오늘 기사 봤습니까?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이게? 말이냐 방구냐 이런 뜻의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렇게 많이들 쓴다고 하길래, 근데 저는 그런 단어를 안 쓰는데, 비속어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냐 방구냐. 뉴스에 보면은 유가가 지금 이 기사, 불확실성 제거된 원유 증사, 원유 투자는 청신호? 그러면 빼지를 만드는가, 그렇죠? 오늘 GS라든지 S-오일이 빠졌던 이유가 어제 국제유가 폭락에 대한 영향에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어제 국제유가가 오펙 플러스 감산 완화 및 위험자산 회피 심리 강화 등 때문에
미국의 관련주들도 좀 빠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한 7%대 떨어졌죠. 그래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전일 거래보다 마이너스 7.5% 하락한 66.42달러로 하락했기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또 기사로는 또 오늘 또 얘기 또 나왔어요. 원유 투자는 청신호. 물론 뭐 어쨌든 에너지주가 뭐 긍정적이다 뭐 이런 뜻인데 불확실성 제거다? 글쎄요. 어쨌든 이 소식에 SOE라든지 흥구석유라든지 금호석유라든지 GS라든지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악세를 보여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크게 빠질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흔들게 되면 다시 주워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GS라든지 SOE도 어느 정도 떨어지면 근데 SOE보다는 SOE 차트를 보면 별로 그렇게 구미가 당기는 차트가 아닙니다. 좀 더 빠져야 돼요. 더 빠지면 이것도 괜찮아. 8만원 정도 빠지면 싸니까. 근데 GS는 어느 정도 떨어졌죠. 그러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다시 반등을 줄 겁니다. 그래서 원유 같은 경우들은 지금 뭐 계속 떨어지겠어요. 저게 66달러까지는 하락했다 그러는데 저 다시 또 기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슈는 만들면 돼요. 뭐 또 중동에 또 불안이 되는 또 뭔가에 또 이슈를 또 야기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뭐 제가 하는 일은 아니고 뭐 자기네들이 또 쌈박질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미국과의 또 쌈박질을 또 걸거나 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또 언젠가는 또 움직이겠죠 위로. 그래서 한 80달러까지는 다시 아직은 끝나질 않았습니다. 유가가 저게 하락했다고 그래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일단 저는 상승한다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유가 원유 확 빠졌죠. 그럼 저점을 찍었으니까 또다시 기어 올라갈 수 있어요. 북해상 근월 쭉 떨어졌다 그래서 물론 떨어지면 여러분들 뭐 차 휘발유 가격 그거 정말 조금 떨어지죠. 많이 안 떨어집니다. 조금 떨어지겠지만 아마 다시 자리 잡고 다시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쪽에 유아 관련주들은 저점을 다시 잘 노리시면 될 것 같다 정도 얘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셀트리온 얘기인데 셀트리온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있는 종목이죠. 저는 별로 관심이 없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여기 2,000원대에서부터 2,000원, 2,500원대에서부터 해서 39만원 거의 2,000 뭐 몇백 프로, 그러니까 3,000 몇백 프로 혹은 뭐 4,000% 가까이가 올라간 종목이라서 별로 저는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 물려있거나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셀트리온이 또 빠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반등 나오면 한 30만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어 보이긴 하는데 오늘 시장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모두 다 강했죠. 코로나 치료제인 레키로나가 인도네시아의 긴급 사용 승인 획득 소식에 오늘 좀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근데 조금 불안한 게 이게 그런 호재가 있어도요. 그래도 오늘 좀 샀네 외국인들. 근데 그동안에 계속 파는 부분들을 봐서는 이거 박스권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차트가 이중바닥형 비슷하게 만들어졌고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한 30만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린 사람들이 한 30만원 정도 부근에서 물려있다. 그러면 지금 차트 모양은 괜찮아요. 그리고 오늘 기가 외국인도 샀네 보니까. 그러면은 기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수익이 날 때 잘 빠져나오시고 신규 매수 접근은 그냥 이것보다는 음식업종이나 엔터주들, 게임주, 엔터테인먼트 이쪽이 유리하거나 아니면 하반기에 폴더블 폰 시장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차라리 그쪽을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제가 실전 매매 정도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 정도 마무리를 하고 자, 세 번째 오늘의 테마주 2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전기술부터 보도록 하겠는데 자,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 3기 재가동 소식의 상승. 그러니까 3기는 3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침에 실전 매매 정수에서도 요 얘기를 했죠. 정부에서 그러니까 정지를 시켰던 그러니까 계획 예방 정비 차원으로 정지 상태였던 신월성 1호기랑 신고리 4호기, 월성 3호기가 이달 중 정비를 마치고 순차적으로 가동을 개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전에 대해서 다시 이제 가동을 시키겠다라는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도 느낌적인 느낌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탈원전이 아니고 이제는 원전 쪽으로 이제 가는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탄소를 줄이려면 방법이 그게 제일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 쪽을 지금 살리려고 하는 느낌들로 가다 보니까 지금 뭐 전선 테마, 전력 테마, 한전 기술, 한전 KPS, 한국전력도 어제 모양 괜찮았는데 오늘은 갔나? 오늘은 그냥 쭈뼛쭈뼛했네. 어쨌든 그래서 원전 테마주들 관련주들 움직임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전 기술도 무지하게 잘 갔는데, 근데 아까 볼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되게 잘 갔네. 근데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가서 매매하기가 조금 이제 껄끄럽죠. 껄끄럽기 때문에 보유자 영역이긴 한데 단타적인 관점에서는 이거 말고 다른 원전 테마주들 혹은 전선 테마주, 뭐 전력 테마주 이런 애들 지금 블랙아웃에 대한 이슈도 살아있고 폭염이 지금 여러분들 문 열면 덥잖아요, 그렇죠? 더 더워질 겁니다. 장마 끝났다는 이제 제주도 얘기 나오고 있고 이제 점점 이제 제주도부터 뜨거워져요. 계속 올라오는 이제 습하고 더운 공기가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우리나라도 뭐 40도 가까이 또 올라가면은 또 이슈가 될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다 에어컨 다 틀겠죠. 그러면은 원전 테마주서부터 해가지고 그 ESS 저장 장치 관련주, 그다음에 뭐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오늘은 조금 흔들렸지만 또 갈걸요. 옴니 시스템 이런 애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아직 죽은 게 아닙니다. 신일전자도 아직 안 끝났어요. 어디가 끝나?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옴니 시스템, 뭐 신일전자, 뭐 이런 애들이 있죠. 아직 안 끝났어요, 쟤네들. 이제 7월 달인데 뭐 8월 달 제일 더운데 뭐. 그래서 그때까지 기준으로 볼 때에서는 이슈는 아직 살아있다. 그러니까 조정시 잘 보시면 됩니다. 한전기술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저쪽에 여름 수혜주들, 전력 수혜주 관련이 텐데 여름 폭염 수혜주들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잘 보시는 거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하나생명인데요. 이슈가 뭐냐면은 미국 국채 금리 급락. 아까 방송에서도 잠깐 상담해 드렸는데 장기적으로는 금리 상승에 대한 이슈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원래 금리 인상을 올 하반기 정도에서 예상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지금 중산층들, 그 다음에 지금 대유행, 4차 대유행이죠. 그러니까 1차, 2차, 3차까지는 그래도 중소농, 상공인들이,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래도 버텼단 말이에요. 1년이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버텼는데 또다시 4차 거기다가 뭐 500명도 아니고 지금 1600명대, 지금은 1200명대, 물론 1200명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그냥 포기를 하고 이제 폐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지금 막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를 금리 인상을 하기가 또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도 미국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겠죠. 그래서 괜히 금리 인상했다가 중산층들 싹 다 장사하시는 분들 모조리 다 폐업해버리게 되면 이거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금리 인상을 또 못할 수도 있을 그런 이슈가 또 그러니까 미뤄지는 이슈가 있어버리게 되면 조정을 좀 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수급 보니까 그럴만도 해. 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죠. 연기금도 열심히 팔고 그러면은 이런 종목은 길게 볼 때에서야 뭐 금리 인상 언젠가는 합니다. 언젠가는 하지만 이 코로나 이슈가 끝나지 않고서는 쉽게 금리 인상을 단언할 수 없어서 조정이 좀 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종목 공략할 때는 기다리다가 한 2,500원? 2,000원? 이쯤까지 조정받으면 그때서부터 슬슬 주워 담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악재예요, 악재. 악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간. 그래서 어쨌든 전일 미국 금리 여파, 그러니까 급락 여파 등에 따라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들, 우리나라도 지금 확진자 때문에 1,000명대가 넘어가는 확진자 때문에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복합적인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쪽 애들이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것 같다 정도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좋아 보이는 종목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과 오늘 급등한 종목들에 대한 이유만 설명해 드렸어요. 어차피 추천주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었으니까
오히려 좋아 보이는 섹터는 아까 시장 얘기할 때 첫 번째 섹터에서 얘기를 했죠. 폴더블 폰이라든지 하반기, 아니면은 엔터주, 그리고 게임주, 음식업종 라면 가격 상승하면서 여기저기 다 상승한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를 여러분들 찾아서 좋은 종목들 잘 줍줍 저점 매수를 시장이 흔들릴 때 하면 좋은데, 이놈의 시장이 떨어지다 말다가 다시 올라가 버리고 지금 막판에도 올라가 버리는데, 차라리 이렇게 될 거면 미국 시장이 급등이 나오는 게 나아요. 근데 이게 미국 시장이 오늘 급등이 나올지는 안 나올지는 여러분들이 잘 째려보시고. 자, 그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80.5, 아직 좀 애매해요. 나쁘진 않아요. 80점 점수면 70점까지도 좋은 점수입니다. 자, 80.5, 매스 포인트도 80.5고요. 자, 엔터주가 이제 게임주하고 엔터테인먼트 두 개가 이제 엔터주인데, 이쪽도 80.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뭐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지하게 좋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약간 시장이 지금 지루해지거나 아니면 스펙타클해질 수도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라리 한 번 더 빠져주는 게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나스닥 선물도 강하고 요렇게 들어주는 흐름으로 간다라 그러면 차라리 그냥 넘어가 주는 것도 괜찮은데,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어제 그저께까지, 어제만 하더라도 델타 변이 때문에 무슨 유럽이고 미국이고 뭐 급락 나온다 어쩐다, 급락도 아니지만 흔들어 놨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올라가면 걔네들도 약간 좀 어이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는 거는 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어설프게 올라가는 게 제일 재미없고 차라리 강하게 가거나 한번 흔들어주는 게 좋다라는 거, 그 정도를 얘기를 해드리면서, 어쨌든 뭐 엔터주의 흐름들은 오늘도 다 양호했던 것 같아요. 오늘 게임주도 그렇고 엔터주 흐름들도 뭐 흔들림 거의 없었고, 오늘 떨어진 것들은 2차 전지주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점수 평가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의 한 수,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